만약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면 저는 진돗개 한 마리가 온 가족을 그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모든 것은 할머니의 낡은 병상 아래에서 들려온 진돗개의 작은 낑낑거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반전과 충격적인 대립,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영리함으로 주인을 지켜낸 한 진돗개의 감동적인 활약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개가 보여준 기적 같은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낡은 기와집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양 냄새와 희미한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이불 밖으로 늘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새하얀 털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미동도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백구. 할머니가 5년 전 장터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를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운 단순한 가축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질수록 백구의 불안한 눈빛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녀석은 젖은 코를 할머니의 손등에 가져다 대며 천을 확인하고 가쁜 숨소리에 맞춰 제 몸을 움츠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임종을 지키는 가족처럼 백구는 그 순간의 모든 비극을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수의학적으로 개들은 주인의 화학적 변화, 즉 죽음이 가까워질 때 풍기는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그런 과학적 설명을 뛰어넘는 깊은 교감과 슬픔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 마지막 힘을 쥐어짜낸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 부름에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동물의 그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슬픔과 애정이 가득 고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자식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마지막 순간에 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서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서서히 감기는 것을 확인한 백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캄캄한 마당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보통의 개 짖는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길 잃은 늑대가 내지르는 처절한 절규처럼 듣는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구슬픈 곡소리였습니다. 비바람 소리를 뚫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는 그 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은 잠에서 깨 무슨 일인가 하며 창밖을 내다볼 정도였죠. 백구는 한참 동안이나 허공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우리 주인님을 데려가지 말라고 악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혹자는 개들이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승사자가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 짖는다는 민간신앙처럼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밤 백구가 보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섬뜩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숨이 완전히 멎자 백구의 울음소리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녀석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차가워진 손등에 제 얼굴을 비볐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녀석의 눈에서 투명한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인 출동한 구급대원은 평생 그 광경을 잊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한 생명의 끝을 애도하는 충직한 동물의 모습은 그 어떤 인간의 슬픔보다도 더 순수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애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임종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도착하면서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추악한 욕망으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분노는 바로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킨 백구에게로 향했습니다. 평화롭던 시골집에 불어닥칠 폭풍의 전조. 그것은 바로 백구의 처절했던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웬 개가 이리 시끄럽게 짖어대 재수없게 정막을 깬 것은 장남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상복 대신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흙탕물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둘째 아들과 딸 역시 어머니의 시신보다는 방 안을 훑어보는데 여념이 없었죠. 그들의 눈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날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만족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백구는 낯선 이들의 등장에 낮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은 할머니의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은 채 마치 수호신처럼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할머니가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저놈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통장을 노리는 빚쟁이들이여. 그 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코빼기 한번 비치지 않던 자식들이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것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셔야죠. 딸이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어로운 손으로 주인님을 만지지 말라는 듯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백구의 이런 행동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영역보호 본능이 극단적으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인정한 상대에게는 목숨을 바치지만 그 주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존재에게는 극도의 적대감을 보입니다. 특히 주인이 가장 약해진 상태일 때 그 보호 본능은 최고조에 달하죠. 이 미친 개새끼가 순간 딸의 얼굴에서 가식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 모습에 격분한 장남이 신발도 벗지 않은 구둣발로 백구의 옆구리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깡 하는 비명과 함께 백구의 몸이 방구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아픈 신음 한번 내지 않고 곧바로 몸을 일으켜 다시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보다 더 큰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침입자들에 대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짐승은 이리 와. 둘째 아들이 백구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채 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백구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건장한 성인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녀석은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시선은 오직 방 안에 누워있는 할머니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 애처로운 눈빛은 마치 주인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백구는 빗물이 고인 흙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새하얗던 털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범벅이 되었죠. 자식들은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마당에 있던 굵은 쇠사슬을 가져와 백구의 목에 걸고는 낡은 계집 기둥에 묶어버렸습니다. 목이 졸린 백구가 캑캑거리며 괴로워했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백구는 어머니의 애정을 독차지했던, 그래서 자신들의 유산을 갉아먹었을지도 모르는 경쟁자이자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본격적인 유산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그 영감탱이가 보통 짠돌이가 아니었잖아. 장남이 중얼거리며 방 안에 서랍은 모조리 열어젖혔습니다.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고, 딸은 화장대 거울 뒤나 장판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머니를 잃은 자식의 애도가 아니라 도둑들의 약탈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백구는 방 안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녀석은 쇠사슬을 끊어내려는 듯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목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쇠사슬이 기둥에 부딪히며 내는 철컹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여 더욱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기억, 함께 산책하던 들길, 자신의 밥을 챙겨주던 따뜻한 손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중한 주인의 공간이 낯선 이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집안을 뒤지던 그들의 시선이 마침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평생 사용했던 손때에 묻은 낡은 자개장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위압감을 풍기는 그 장롱 앞에 선 삼남매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이 바로 저 안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마당에 묶여있던 백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 장롱만은 절대 안 된다고 온몸으로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그 필사적인 저항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구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녀석은 쇠사슬에 목이 졸려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면서도 자개장을 향해 다가서는 삼남매를 향해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것만은 건드리지 마 라고 외치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저 개 아가리 좀 어떻게 막아봐. 장남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치자 둘째가 마당으로 나가 백구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얻어맞으면서도 눈은 여전히 방 안의 자개장에 고정한 채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의 집요한 저항에 삼남매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 낡은 장롱 안에 분명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실 그 자개장은 할머니가 시집올 때 해온 유일한 혼수품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곳곳이 닳고 빛이 바랬지만 할머니는 이 장롱만큼은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적 장롱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다가 작은 흠집이라도 내는 날에는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죠. 할머니는 매일같이 마른 걸레로 장롱을 닦으며 지난 세월의 추억을 더듬곤 했습니다. 백구는 그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저 장롱이 어떤 의미인지,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쇠는 어디에 둔 거야? 딸이 투덜거리며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장롱문은 좀처럼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찾기 위해 이불을 털고 베개 속을 헤집고 심지어는 할머니의 옷주머니까지 뒤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열쇠 찾기를 포기한 장남이 창고에서 쇠질의 대바루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나 죄책감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비켜봐. 내가 한 번에 열어줄 테니. 그가 쇠질의 때를 장롱 문틈에 끼워 넣고 힘을 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 하는 굉음과 함께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마당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묶여있던 낡은 계집 기둥이 뿌리째 뽑혀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돌진하여 썩어가던 나무 기둥을 통째로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피 묻은 쇠사슬 조각이 달려 있었고 온몸은 흙과 피로 뒤엉켜 엉망이었지만 녀석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크르르릉. 백구는 피를 토해낼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리며 쇠질의 때를 든 장남과 자개장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맹렬한 기세였습니다. 진돗개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자신의 주인이나 영역을 지켜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멧돼지와도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용맹함을 발휘합니다. 지금 백구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유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한 마리의 맹수였습니다. 아이, 이 미친 개가 진짜. 장남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백구의 살기 어린 모습에 겁을 먹고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낡은 장롱을 사이에 두고 한 마리의 진돗개와 3명의 탐욕스러운 인간이 대치하는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빗소리와 백구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들의 대치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었죠. 동물 행동학자들에 따르면 개들은 특정 물건에 주인의 채취가 강하게 배어 있을 경우 그 물건을 주인과 동일시하며 보호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닦았던 자개장에는 그 어떤 물건보다도 할머니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백구에게 그 장롱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할머니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대치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성을 잃은 장남이 결국 쇠질의 때를 백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죽어 하는 외침과 함께 날아온 공격을 백구는 날렵하게 피했지만 쇠질의 때 끝이 녀석의 앞다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백구는 비명 대신 오히려 더 사납게 짖으며 장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할머니의 시신을 옮길 영구차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삼남매의 관심은 잠시 다른 곳으로 쏠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와서 마저 하자고. 장남이 혀를 차며 쇠질의 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급대원들과 함께 할머니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뚝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저항이 일단은 성공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의 몸이 하얀 천에 덮여 밖으로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본 백구의 눈에 다시 한번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이제 정말 주인님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녀석은 곧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마지막 길을 따르게 됩니다. 칠흑 같은 아스팔트 위를 붉게 물들일 처절한 추격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영구차의 육중한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담긴 관이 차 안에 실리자 백구의 세상도 함께 닫히는 듯 했습니다. 삼남매는 자신들의 채 나눠 올라타며
여전히 마당에 서 있는 백구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던졌습니다. 저 똥개는 나중에 와서 처리하자고 보신탕집에 팔아버리든가. 그들의 잔인한 대화가 빗소리를 뚫고 백구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부르릉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연구차가 천천히 좁은 시골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뚝이며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주인님의 채취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녀석은 부러진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뚝, 절뚝. 불편한 걸음은 금세 속도가 붙어 맹렬한 질주로 바뀌었습니다. 흙탕물을 튀기며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온 백구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빵, 빵!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지만 백구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멀리 까만 점처럼 멀어져 가는 연구차의 뒷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시골길을 벗어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은 백구의 발바닥을 사정없이 긁어댔습니다. 거친 표면과의 마찰로 인해 발바닥의 부드러운 살점이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상처였지만 멈추지 않는 질주 속에서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하얀 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백구가 지나간 자리마다 빗물에 번진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습니다. 마치 핏빛 눈물을 흘리며 달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의 발바닥 패드는 생각보다 연약해서 장시간 거친 아스팔트를 달리면 쉽게 상처를 입고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특히 진돗개처럼 활동량이 많은 견종이라도 이런 식의 극한의 달리기는 발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발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타는 듯한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를 따라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녀석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차는 속도를 높여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백구와 연구차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백구의 폐는 터질 듯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입에서는 거친 숨과 함께 하얀 거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녀석은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짜내며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 처절한 질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피하던 학생들, 운전을 하던 택시기사, 길가의 상점 주인, 그들은 모두 피투성이가 된 차에 연구차를 쫓는 백구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캐 좀 봐. 미쳤나 봐. 어디 다쳤나. 피 흘리는 것 좀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기도 했습니다. 한 생명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동물의 위대한 사랑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은 마을에서 거의 1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에게도 짧지 않은 거리, 하물며 다리까지 다친 개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채취가 희미해질 때면 후각을 곤두세워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냄새를 쫓았습니다. 갸의 후각은 인간의 수천 배에서 수만 배에 달하며 특정 냄새를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백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직 주인님을 찾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엑스카이그 장례식장이라는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백구는 마지막
스퍼트를 올렸습니다. 이미 녀석의 네 발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와 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스팔트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찍혔습니다. 연구차가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백구는 거의 탈진 상태로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삼남매는 뒤따라온 백구를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이 개새끼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재수없게 장남이 소리치며 발로 차 쫓아내려 했지만 백구는 그 공격을 피해 장례식장 건물 안으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장례식장 직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백구를 막으려 했지만 녀석의 필사적인 기세에 압도당해 길을 터주고 말았습니다. 백구는 수많은 빈소들 사이를 헤치며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로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인 빈소였습니다. 녀석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목적지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망설임 없이 빈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곳에 있던 모든 조문객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백구는 영정사진 앞에서 무슨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빈소 안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들의 낮은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과 향냄새가 뒤섞여 슬픔의 농도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죠. 바로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피투성이의 진돗개였습니다. 온몸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발바닥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나와 막 닦아놓은 하얀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동물의 난입에 조문객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웬가에야 저게 당장 끌어내. 상주 노릇을 하던 장남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백구를 잡으려 했지만 백구는 그들을 요리조리 피하며 정확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제단 중앙에 놓인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 백구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살아생전의 주인님을 마주한 것처럼 녀석의 눈빛이 애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는 영정사진 앞에 앞발을 모으고 엎드리더니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빼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오, 아. 그 소리는 더 이상 개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름에 북받친 사람이 목 놓아 우는 곡소리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와 끊어지는 호흡까지 영락없이 슬픔에 잠긴 인간의 통곡이었습니다. 빈소 안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영정사진 앞에서 사람처럼 곡을 하는 개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동물이 이토록 깊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몇 마음 약한 조문객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물의 순수한 애도가 가식으로 가득 찬 자식들의 슬픔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진실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늑대나 코요테 같은 갯과 동물들은 무리 내의 소통이나 영역 표시를 위해 하울링을 하지만 진돗개와 같은 일부 개들은 주인과의 유대감이 깊을 경우 주인의 감정 변화나 부재에 반응하여 슬픔을 표현하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를 슬픔의 하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백구의 곡소리는 그 어떤 학문적 설명으로도 다 담아낼 수 없는 영혼의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곡을 하던 백구는 갑자기 캑캑거리며 무언가 괴로운 듯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가 미쳤나?
누군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백구는 몇 번의 거친 기침 끝에 마침내 입에서 무언가를 툭 하고 뱉어냈습니다. 땡그랑. 맑은 쇳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것은 작고 시커먼 물체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물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녹이 슬어있는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평범한 오래된 자물쇠의 열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걔가 왜 열쇠를 물고 있었을까? 그것도 여기까지 오는 내내 10km가 넘는 거리를 피를 흘리며 달리면서도 백구는 이 작은 열쇠를 뱉어내지 않고 입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남을 비롯한 3남매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낡은 자개장의 열쇠가 바로 저것이라는 것을. 백구는 그들이 쇠지렛대로 장롱을 부수려 할 때 아무도 모르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를 입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주인님의 가장 소중한 비밀이 담긴 그 열쇠를 바치기 위해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열쇠를 뱉어낸 후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그 자리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전히 영정사진 속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님,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편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바닥에 떨어진 녹슨 열쇠 하나에 쏠렸습니다. 저 작은 쇠 조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3남매의 눈빛은 다시 한번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장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열쇠로 열게 될 미지의 보물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녹슨 열쇠는 빈소 안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3남매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지쳐 쓰러진 백구의 거친 숨소리가 그 작은 쇠 조각을 중심으로 기묘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장남은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몸을 숙여 열쇠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열쇠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게 왜 걔 입에서 나와? 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실에 누워 있건 말건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열쇠로 열게 될 자개장 안의 내용물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금고에 땅 문서, 거액의 현금 다발, 온갖 부푼 기대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상주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친척 중 한 명이 그들의 행동을 만류했지만 장남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집에 다녀올 때가 있어서 그럽니다. 아우들이랑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는 변명처럼 한마디 툭 던지고는 동생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조문객들을 뒤로 한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서둘러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제단 앞에 남겨진 것은 할머니의 웃는 영정사진과 모든 기력을 소진하고 쓰러져 있는 백구, 그리고 어리둥절한 조문객들 뿐이었습니다. 백구는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희미한 눈으로 쫓았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임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열쇠를 전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열쇠를 통해 자식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었음을 백구는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이 과연 할머니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한편 차를 몰아 시골집으로 향하는 삼남매의 대화는 온통 유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판 돈이 꽤 될 거야. 그걸 은행에만 넣어뒀어도 이자가 얼마야. 어머니가 워낙 지독하게 아끼셨으니 분명 현금으로 장롱에 넣어뒀을지도 몰라. 그들은 아직 받지도 않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다툼까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상속 분쟁, 신드롬 inheritance conflict syndrom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의 죽음이라는 슬픈 사건 앞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보다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앞서면서 형제자매가 원수로 돌변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할머니의 자식들은 그 전형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려 시골집에 도착한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낡은 자개장, 장남은 떨리는 손으로 아까 주워온 녹슨 열쇠를 자물쇠의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 경쾌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자물쇠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삼남매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삐걱거리는 장롱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금은보화나 돈다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롱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겹겹이 쌓인 낡은 이불과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실망한 딸이 소리치며 이불을 거칠게 끄집어냈습니다. 그 순간 이불 더미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개장만큼이나 오래되어 보이는 낡고 자그마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특별한 장식 하나 없는 투박한 모양새였지만 어쩐지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상자는 또 다른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쇠가 필요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자물쇠는 조금만 힘을 주자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질 마지막 순간, 삼남매는 숨을 죽이고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비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고 대신 가슴을 후벼 파는 후회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밀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삼남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일제히 낡은 나무 상자 안으로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가이드했던 황금빛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괴나 돈다발 대신 조명 냄새와 함께 빛바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곱게 접힌 낡은 천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딸이 신경질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거칠고도 부드러운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이건 베넷 저고리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베넷 저고리 3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남의 것, 또 하나는 둘째의 것,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입었던 옷,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습니다. 베넷 저고리 옆에는 작은 주머니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들이 어릴 적 빠진 유치 루치들과 처음으로 잘랐던 머리카락 타래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셨단 말이야. 둘째 아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무뚝뚝하고 인색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는 야박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자신들의 어린 시절 흔적을 이렇게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초등학교 시절 어버이날에 서툰 솜씨로 만들어 드렸던 종이 카네이션,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쓴 낡은 편지, 소풍 가서 찍은 흑백 사진들, 그들이 버렸거나 잊어버렸던 추억의 파편들이 상자 안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장남은 손을 뻗어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그 품에 안겨있는 새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기에 웃을 수 있었던 시절.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시절을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어머니의 전부였을 아이들. 하지만 자라면서 그들은 변했습니다. 도시에 나가 살면서부터는 시골의 늙은 어머니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내려오는 것도 귀찮아했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에도 인색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병원비 걱정부터 했고 결국에는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욕심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을 앗아가고 깊은 주름과 슬픔만을 남겼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 낡은 유품들 앞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화인류학적으로 특정 물건에 기억과 감정을 담아 보관하는 행위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녀의 성장 과정을 담은 물건들은 부모에게 있어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의 증표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 상자는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때마다 꺼내보며 위안을 얻었던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거잖아. 가슴 아픈 추억 여행도 잠시 딸의 입에서 나온 현실적인 한마디가 감상적인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두려고 그토록 우리를 박대하셨단 말이야.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순간 곱게 접혀있던 베넷 저고리 사이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겉에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라는 떨리는 필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삼남매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 안에 진짜 유산의 행방이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 그들의 눈빛을 다시 탐욕으로 물들였습니다. 장남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는 빛바랜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꾹꾹 눌러 쓴 피눈물 같은 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첫 문장은 그들의 남은 양심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말거라. 도대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편지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장남의 떨리는 목소리가 낡은 시골집에 정막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한자 한자 힘겹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예상했던 유산의 행방과는 전혀 다른
가슴을 저미는 회한과 충격적인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말거라. 너희에게 나는 평생 인색하고 모진 어미였겠지. 따뜻한 밥 한 끼, 새 옷 한 벌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악착같이 돈만 아끼는 구두소애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얘들아, 이 어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단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체는 힘이 없어 군데군데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천근망은처럼 무거웠습니다. 너희 아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막막한 세상에 너희 셋과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당장 내일 먹을 쌀이 걱정이었고 너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내 평생의 숙제였다. 남들은 내가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아 부자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 돈은 너희 아비의 병원비와 빚을 갚느라 한 푼도 남지 않았단다. 오히려 빚만 더 늘었지. 3남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평생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어머니가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숨겨진 재산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굶길 수 없어서 남의 집 파티를 나가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푼돈을 모았다. 내 옷은 기워 입고 내 밥은 굶어가면서도 너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가 커갈수록 돈은 더 많이 필요했고 결국 나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지.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비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한 부잣집에서 밤중에 몰래 돈을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 돈으로 너희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지만 나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 도둑질한 돈으로 공부한 너희가 잘못될까봐 밤마다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다. 내가 인색하게 굴었던 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너희가 돈을 함부로 쓸까봐, 나처럼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이 어미의 깊은 뜻을 철없는 너희가 알 턱이 있었겠느냐. 장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른 남매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했던 어머니의 인색함 뒤에는 이토록 처절한 모성애와 뼈아픈 희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로 공부하고 성공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백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늙고 병들어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내 곁을 지켜준 것은 너희가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 백구였다. 너희가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요양원에 가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돈으로 죽어가던 백구를 사서 살려냈다. 너희는 어미를 돈으로 팔아넘기려 했지만 나는 그 돈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은 셈이지. 백구는 지난 5년간 너희가 평생 해준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사랑을 내게 주었다. 할머니의 편지는 자식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백구가 어떻게 채워주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남길 유산은 없다. 아니, 정확히는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내가 평생 모은 푼돈과 이 낡은 집은 내 마지막을 지켜주고 내 슬픔을 위로해준 유일한 가족, 백구에게 물려주겠다. 이 편지를 읽고 분노하겠지.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어미를 생각해봤다면 내 결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거라.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편지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금괴를 기대했던 상자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탐욕과 불효를 질책하는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 박순자 여사님의 자제분들이 맞으십니까? 저는 어머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그의 등장은 이 비극적인 가족 드라마에 새로운 막이 오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의 등장은 삼남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유언장이라면 방금 읽은 편지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공식적인 유언 집행인이라니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편지는 어머니의 진심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변호사님께 유언을 맡기셨다고요. 장남이 의심과 기대를 반반 섞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삼남매를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인께서는 한 달 전 저를 찾아와 이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후 자제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특히 낡은 자개장 안의 상자를 열어본 후에 이 유언장을 공개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할머니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죽음 이후 가장 먼저 무엇을 할지, 어디로 달려올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남매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서류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개봉하고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편지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전 재산을 당신의 반려견인 백구에게 상속한다는 것. 하지만 법적으로 동물은 재산을 직접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매우 구체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조건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이는 신탁 트러스티라는 법률 제도를 활용한 것이었는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혜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전 재산인 현금 5억 원과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토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상속됩니다. 현금 5억 원, 삼남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없다는 편지 내용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그들 몰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걸까요? 그들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 도둑질했다고 고백한 돈은 사실 당신의 아버님, 즉 자제분들의 할아버지께서 몰래 숨겨두셨던 비자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우연히 발견하셨지만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 생각하여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셨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자가 붙어 큰 금액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훔친 돈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사실 그 돈은 가족의 것이었던 셈입니다. 그 오해와 죄책감이 어머니를 얼마나 짓눌렀을지 생각하자 그들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상도 잠시 그들의 관심은 다시 조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의 유산은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반려견 백구를 위한 신탁재산으로 한다. 둘째, 나의 자식들 중 백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백구가 천수를 누릴 때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자에게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셋째, 백구가 사망한 후 남은 모든 재산은 백구를 돌본 그 자식에게 최종적으로 상속된다. 빈소, 아니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언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백구를 돌보는 자가 모든 유산을 차지한다. 넷째, 만약 여러 자식이 백구를 돌보겠다고 나설 경우 백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만약 자식들 중 아무도 백구를 돌보지 않거나 백구를 학대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전 재산은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되며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내용이 낭독되자 3남매의 표정은 복잡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흘렸던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를 향한 견제와 의심의 눈초리만이 남았습니다.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 그리고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열쇠, 바로 진돗개 백구. 그들에게 백구는 더 이상 재수 없는 똥개가 아니었습니다. 5억 원짜리 걸어 다니는 로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자개장 안에서 추억과 마주하며 잠시나마 가졌던 죄책감과 후회는 거대한 돈의 힘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전쟁이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들은 이제 막 장례식장에 버려두고 온개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한 추악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 선택할 수나 있을까요? 변호사가 떠나고 난 뒤 시골집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나 죄책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5억 원의 유산과 그 열쇠를 쥔 백구를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만이 난무했죠. 잠시 동안의 침묵을 깬 것은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백구를 키울지 정해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최대한 상냥하게 들리려 애썼지만 그 안에 담긴 욕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이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섬세하기 때문에 백구를 돌보는데 적임자라고 은근히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일 때문에 바쁘잖아.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백구를 외롭지 않게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둘째 아들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사는 아파트는 반려동물 금지잖아. 백구처럼 큰 개를 어떻게 키워. 우리 집은 마당도 있고 아이들도 동물을 좋아해서 백구가 오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걸. 장남은 팔짱을 낀 채 두 동생의 유치한 설전을 지켜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웃기지들 마라. 유언장에 분명히 적혀 있었지. 백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백구 마음을 얻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의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권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백구에게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발로 차고 쇠사슬로 묶었던 그 개에게 이제는 잘 보여야만 하는 기막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에서는 백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온갖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사다 주면 어떨까? 애견 호텔에 데려가서 스파를 시켜주자. 내가 어릴 때 개를 좀 키워봐서 아는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중요한 거래처의 대표를 접대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 사업가들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백구는 여전히 영정사진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피투성이 발을 핥으며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친척들이 챙겨준 물과 사료에도 입 한 번 대지 않은 채 오직 주인님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수하고 깊은 충성심이 지금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일 리 만무했습니다. 백구야, 이리 온.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비싼 가격에 급히 사온 유기농 수제 간식을 백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간식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히려 낯선 사람이 다가오자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장난감 공을 가져와 백구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이거 봐라. 재밌겠지? 아저씨랑 같이 놀자. 그는 최대한 친근한 목소리로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남이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동생들처럼 유치한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백구에게 다가가 할머니가 살아생전 백구를 부르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 고생 많았지. 이제 형님이랑 같이 집에 가자. 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르렁, 백구가 낮은 경고음을 내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걷어차고 쇠사슬로 묶었던 그 손길을 백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의 기억력은 특정 사건이나 감정과 연결될 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대에 대한 기억은 평생 가기도 하죠. 장남의 위선적인 행동은 백구에게 묻어두었던 공포와 분노의 기억을 되살렸을 뿐입니다. 3남매의 백구 유혹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백구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식적인 행동에 더 큰 경계심과 적대감만 드러낼 뿐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5억 원의 유산이 통째로 동물보호단체에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백구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에 따라 일주일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백구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보호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장남의 머릿속에서는 점점 더 위험하고 뒤틀린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 수밖에. 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를 향한 역겨운 구애 작전은 이제 목숨을 건 위험한 게임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선고는 3남매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백구를 억지로 채 태워 시골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백구는 낯선 차 안에서 불안에 떨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세 사람의 힘에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백구 환심 사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마당은 순식간에 최고급 애견용품 전시장으로 변했습니다. 폭신한 쿠션이 깔린 디자이너 계집, 원목으로 만든 자동 급식기, 수십 가지 종류의 프리미엄 사료와 수제 간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어머니를 위해 쓴 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단 하루 만에 백구를 위해 쓴 돈이 훨씬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딸은 인터넷 애견 동호회에서 얻은 정보라며 백구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시도했습니다. 강아지들은 라벤더 향을 맡으면 심신이 안정된대. 그녀는 어색한 손길로 백구의 몸을 주물렀지만 백구는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움찔하며 몸을 피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 닿았다는 듯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둘째 아들은 값비싼 드론을 사와서 백구의 주위를 맴돌게 했습니다. 최신 기술로 놀아줘야 요즘 개들은 좋아한다고. 하지만 윙 하는 소음을 내며 날아다니는 드론은 백구에게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만 안겨주었습니다. 백구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남은 가장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낡은 옷을 가져와 자신의 몸에 걸치고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님의 채취와 목소리로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는 백구에게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개의 뛰어난 후각은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분해냅니다. 주인님의 옷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와 그 옷을 입고 있는 낯선 남자의 위선적인 냄새가 뒤섞여 백구에게는 참을 수 없는 혼란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백구는 장남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사납게 짖으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그들이 제공하는 그 어떤 호의도 거부했습니다. 값비싼 사료에는 입도 대지 않았고 폭신한 새집 대신 흙바닥에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녀석은 오직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낡은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돌아오지 않을 주인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사실 개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주인과의 정서적 교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특히 진돗개는 주인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일편단심의 성격이 강해서 주인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심한 경우 우울증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백구의 행동은 진돗개의 이러한 순수한 충성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약속한 일주일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삼남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본색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죠. 저 고집불통 개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차라리 굶겨 죽여버릴까. 온갖 험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가장 초조한 것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유산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자신을 가장 경계하고 적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산은 동생들 차지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 공중분해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밤,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처럼 하늘에는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장남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쇠파이프와 굵은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스스로 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면 되지. 폭풍구 치는 밤, 그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음모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찬 비바람이 낡은 기와집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둘째와 막내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형만 아니었어도 백구가 벌써 나를 따랐을 거야. 웃기시네. 네가 사온 그 시끄러운 드론 때문에 더 엇나간 거거든. 그들의 추한 다툼 속에서 장남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마당 한 구석, 백구가 웅크리고 있는 낡은 계집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싸고, 그렇다. 이것은 철저히 사고로 위장되어야만 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낡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개를 덮쳤다. 혹은 밤중에 산책을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채 치였다. 어떤 시나리오든 백구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백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니 유언에 따라 생전에 백구를 가장 아끼려 노력했던 내게 유산을 달라고 주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반발하겠지만 증거가 없는 한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반려동물 보험 사기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후 사고사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 동물의 고통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범죄 중 하나죠. 장남의 계획은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파이프를 등 뒤에 숨긴 채 살금살금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 때문에 그의 접근을 미처 알아채지 못한 듯 계집 안에서 불안한 듯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 몇 걸음 쇠파이프를 내리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남이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하고 터진 번갯불이 잠시 동안 대낮처럼 마당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장남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집 안에 있어야 할 백구가 어느새 그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다가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번갯불에 비친 백구의 두 눈은 섬뜩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크르르르. 백구의 목구멍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더 이상 평범한 개의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악귀의 울음소리처럼 장남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백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의 살기를, 그의 손에 들린 흉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입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나 살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특히 위험에 대한 생존 본능은 인간을 훨씬 뛰어넘죠. 아이, 이놈의 개새끼가. 계획이 틀어지자 장남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백구를 향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죽어, 죽어버려.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빗소리와 뒤섞여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녀석은 방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사적으로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있는 추억의 공간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백구는 장남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다 잠시 균형을 잃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번개처럼 몸을 돌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습니다. 녀석은 돔 닫기를 하더니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대문 위를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점프력으로 유명하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백구의 능력은 거의 초인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저 개를 잡아. 장남의 고함 소리에 놀란 동생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백구의 뒷모습을 본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본능적으로 백구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백구를 이대로 놓친다면 유언에 따라 백구를 돌보지 못한 것이 되어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해의 대상이었던 백구는 이제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길 위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와 3명의 인간 사이에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백구는 과연 이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녀석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시골의 밤길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백구는 찢어진 발바닥의 고통도 잊은 채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으로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삼남매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와 거친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잡히면 죽을 줄 알아.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백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유산이 달아나는 것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구는 논두길을 지나고 작은 가을을 건너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매일같이 산책하던 추억이 깃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주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지만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산길은 비 때문에 진흙탕으로 변해 미끄러웠지만 내 발로 달리는 백구에게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뒤쫓아오던 3남매는 몇 번이나 진을 깨 미끄러져 넘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 짐승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백구의 희미한 뒷모습을 쫓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추격전은 단순한 달리기 시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과 탐욕의 대결이었습니다. 백구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뛰어난 청각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적의 위치를 파악했고 예민한 후각으로 빗속에 섞인 그들의 채취를 맡으며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삼남매는 오직 눈앞의 손전등 불빛과 돈에 대한 욕심에만 의지해 무작정 백구를 쫓았습니다. 어둠과 비바람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백구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백구는 갑자기 달리던 길을 벗어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은 덤불과 가시나무가 우거져 사람이 지나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저 미친 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장남이 소리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덤불을 헤치며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의 옷이 찢기고 살이 핥혀졌지만 5억 원이라는 목표가 그들의 고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백구가 선택한 이 험한 길은 일종의 전략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는 익숙하지만 포식자에게는 낯설고 험한 지형으로 유인하여 따돌리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백구는 할머니와 산책하며 익혀두었던 산속의 지름길과 험로를 이용해 자신을 쫓는 인간들을 따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동안 덤불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삼남매는 마침내 작은 공터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백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놓쳤나? 어디로 사라진 거야? 그들이 허탈함과 분노에 휩싸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순간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 한 지점을 비추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봉분 하나가 비를 맞으며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할머니가 묻힌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놀랍게도 백구가 서 있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으로 덮인 봉분을 등지고 서서 추격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기는 나의 마지막 선격이다.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넘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앞에 선 백구의 모습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녀석은 왜 하필 이곳으로 도망쳐 온 것일까요? 단순히 주인님이 그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 장소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마지막 무언가가 숨겨져 있기라도 한 것일까요? 삼남매는 백구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포위망을 좁히며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백구는 갑자기 돌아서서 앞발로 할머니의 무덤을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삼남매는 물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하늘의 할머니마저 놀라게 할 충격적인 진실이 곧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개가 지금 뭘 하는 거야, 탐? 할머니의 묘를 파헤치는 백구의 기이한 행동에 삼남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성한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노는 잠시 후 땅속에서 드러날 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앞발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은 질퍽거렸지만 백구의 필사적인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혹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물, 특히 개들은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땅속의 미세한 냄새나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약 탐지견이나 인명구조견이 활동하는 것도 바로 이 능력 때문이죠. 백구는 과연 땅속에서 무엇을 감지했던 것일까요? 할머니가 남긴 또 다른 비밀이라도 묻혀 있는 것일까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 폐륜적인 놈, 장남이 소리치며 백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산비탈을 뛰어오느라 지친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무덤에 접근하는 사이 백구의 발톱에 달그락하는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백구는 파헤치던 것을 멈추고 입으로 그 물체를 조심스럽게 물어 밖으로 꺼냈습니다. 삼남매의 손전등 불빛이 일제히 그 물체를 비추었습니다. 흙에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작고 네모난 녹음기였습니다. 구형 모델의 낡고 투박한 휴대용 녹음기. 왜 할머니의 무덤 속에 녹음기가 묻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의아해하는 순간 백구는 녹음기를 입에 문 채 장남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듯이 장남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플레이 버튼이 보였습니다. 그는 홀린 듯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 하는 잡음과 함께 녹음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백구, 똑똑히 들어야 한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은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종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기는 듯한 갈라지고 쇠약한 목소리. 저놈들이, 내 자식이라는 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며칠 전부터 내 약에 이상한 가루를 섞었어. 먹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가빠온다. 내가 돈을 안 준다고 유산을 빨리 받고 싶어서 이 늙은 어미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음을, 자식들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증거를 모아뒀다. 약 봉지에 남은 그 가루, 내 머리카락. 저놈들이 한 짓을 증명해 줄 거야. 내가 그것들을 이 작은 상자에 담아 내게 맡기마. 백구야, 넌 똑똑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걸 꼭 올바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한다. 알았지? 우리 백구.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녹음이 끝난 것입니다. 삼남매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장남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백구는 녹음기 옆의 흙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닐에 겹겹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더 물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바로 그 증거물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대로 독극물로 의심되는 흰 가루가 묻은 약 봉지와 할머니의 머리카락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살해 시도를 눈치채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증거를 녹음하고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 백구에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할머니는 백구가 언젠가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백구가 낡은 자개장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이유, 영정사진 앞에서 열쇠를 뱉어냈던 이유, 그리고 마침내 이 무덤으로 모두를 이끌었던 이유, 그 모든 기이한 행동들의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했다는 듯 비에 젖은 채 할머니의 무덤 옆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의 한 지점을 가만히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하는 할머니의 영혼이라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빗줄기는 점점 잦아들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남매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끔찍한 밤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여명이 비에 젖은 산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의 폭로는 한편의 잔혹한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삼남매는 망견자실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녹음기와 증거 상자는 자신들의 죄를 증명하는 차가운 쇠사슬과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우린 그런 적 없어. 딸이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약에 몰래 수면제를 과다하게 섞어 넣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저 잠만 재우려 했을 뿐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과는 명백한 존속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마지막 발악처럼 백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새끼가 모든 걸 망쳤어. 그는 백구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지만 백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장남의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백구의 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꾸짖는 듯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픔에 가득 찬 그 눈빛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꼼짝 마, 경찰이다. 밤새 이어진 소란에 근처에서 야간 훈련을 하던 경찰들이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산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추격해 온 것이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 넋이 나간 세 남녀, 비에 젖은 무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녹음기와 증거 상자. 경찰은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깨닫고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3남매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범행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인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한 마리 진돗개였으니까요.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백구는 조용히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녀석은 이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증견정취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할머니의 무덤을 바라보는 백구의 눈빛은 슬프면서도 어딘가 후련해 보였습니다. 주인님의 마지막 부탁을 마침내 지켜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유산을 가로채려 한 폐륜적인 자식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공분을 샀고, 그들의 범행을 밝혀낸 진돗개 백구의 이야기는 감동과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나 본능이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인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마치 주인의 영혼이 깃든 것처럼 행동했다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백구가 찾아낸 녹음기와 증거물은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었고 3남매는 모두 존속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억 원의 유산과 시골집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동물보호단체에 모두 기부되었습니다. 탐욕이 빚어낸 비극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파멸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백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특별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구를 입양하고 싶어 했지만 백구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여전히 할머니를 잊지 못한 듯 사람들의 손길을 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구가 보호소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백구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철장을 열고 담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이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듯이 백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몇 달 후 할머니의 시골집이 있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의 무덤계에서 하얀 개의 그림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달빛 아래 무덤 옆에 엎드려 있는 백구의 모습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녀석은 다시 주인님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직 주인님의 무덤 곁을 지키는 백구.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허공을 응시하며 이전과는 또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백구의 놀라운 충성심과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식들이 외면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억울한 죽음의 진실까지 밝혀낸 백구의 모습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영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효의 가치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님의 무덤 곁으로 돌아온 백구는 밤마다 하늘의 특정 별을 향해 하울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공교롭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유난히 밝게 빛나던 별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주인님과 교감이라도 하려는 듯한 백구의 행동. 녀석은 정말로 주인님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을 하늘에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백구의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교감하는 존재라는 것을 백구는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백구처럼 소중한 존재가 있나요? 오늘 하루 그 존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